그러면 우리나라의 탐정 산업은 어떤 수준일까? 최근 국내에서도 사립탐정들의 활동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. 한 사립탐정 사무실. 가출 중학생을 찾기 위한 작전회의가 진행 중입니다. 추적 작업이 시작됐습니다. 쫙 돌아가지고 일단은 뭐 이잡듯이 뒤집어라고 일단. 여기저기 탐문 조사를 하던 중 가출한 아들로 보이는 학생이 PC방에 있다는 제보가 아버지에게 들어왔습니다. 탐정팀은 아버지와 함께 현장에 긴급 출동해 엿새 만에 아들을 찾아냈습니다. 안 춥냐? 경북 구미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한 부부는 지난 13일 실종된 여대생 딸을 찾아달라며 황급히 사립탐정을 찾았습니다. 많이 걱정됐어. 저녁은 도와줘. 저녁은 맨날 잠도 못 자고 낮에도 내 울고 손님 다 떨어지고 내 울고 있으니까 분명히 지나가는 그 남자랑 있지 싶어요. 안 맞는 제 생각인데. 부모는 경찰에 먼저 수사를 요청했지만 열흘이 넘도록 성과가 없자 사립탐정을 고용하게 됐다고 말합니다. 경찰에서도 좀 알았을 거 아니에요? 경찰도 해놨는데 오늘 어저께 뭐 대구로 보냈다 그런데 서류. 가출이나 실종 사건 말고도 사립탐정들의 활동 영역은 다양합니다. 사립탐정 원린수 씨는 요즘 잘못된 교통사고 조사로 옥살이까지 했다고 주장하는 이수재 씨를 돕고 있습니다. 열심히 해볼게요. 이 씨의 주장은 지난 2003년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 운전자는 사망하고 자신은 오른쪽 머리 부분이 움푹 파이는 중상을 입었다는 겁니다.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이 씨가 운전자로 뒤바뀌는 바람에 사고 책임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합니다. 아예 운전대를 안 잡았죠. 그리고 제가 그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있어 벌금이 있어가지고 그 벌금도 못 낸 상태였어요 그때. 그러니까 아예 핸들을 못 잡죠. 하지만 경찰과 법원은 운전자가 이 씨였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법정 구속을 당했습니다. 원린수 씨는 이 씨의 주장을 근거로 재판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.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100km 속도로 와서 23분 만에 여기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조를 완료하고 떠난 지 13분 후에 도착했다는 얘기죠. 그런데 그 경찰관은 자기가 도착해서 그 조수석에 있는 사람을 꺼냈다. 그건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얘기죠. 사립탐정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많은 건 그만큼 경찰이나 검찰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답답한 사건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. 지난 95년 당시 집 앞에서 놀던 5살 난 딸을 잃어버린 뒤 15년째 찾아다니고 있는 조병세 씨. 하늘아 너 어디 가니?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그 밑으로 계속 내려가더래요. 그 하늘이가 잃어버려진 시점은 이제 바로 그 시점이죠. 조 씨는 당시 경찰의 초동 수사가 형식적이었고 본격 수사도 사흘이나 지난 뒤 시작됐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.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이니까 일요일날 지네들 쉴 거 다 쉬고 그리고서 이제 월요일날 보고를 해서 결재를 듣게 해갖고 화요일날 나온 거예요. 하지만 사립탐정의 자격을 관리하는 법이 없는 지금으로서는 안심하고 사건을 의뢰할 사립탐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. 조병세 씨는 딸을 반드시 찾아준다는 흥신소에 속아 수백만 원을 뜯겼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. 하늘이의 1년에 과정된 그 모든 일을 이제 그 얘기를 설명을 해주니까 무조건 100%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. 그럼 알았다.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금을 걸고 계약금 300에 이제 처음에 장비를 사야 된다 그래서 500 지불한 거. 이 같은 폐해 때문에 사립탐정 제도를 일본처럼 양지로 끌어올려 자격증 제도로 운영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. 국회엔 이미 2개의 사립탐정 공식화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. 자격이 있고 일정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자격증이 있는 분들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업에 또 진입할 거 아닙니까? 그러게 되면 수요 공급 원리상 가격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 봉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
그러나 사립탐정 제도가 도입되면 사생활 침해가 늘어날 수 있다며 자격 요건과 허용할 수 있는 업무를 신중하게 지정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. 이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뭐 도청을 한다든가 어떤 뭐 이메일을 열어본다든가 개인 정보를 함부로 열람한다 이런 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. 사생활 침해 그게 가장 큰 거예요. 예, 사생활 침해가 가장 큰 거고 실제로 제도가 도입이 돼도 사생활 침해 관련된 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사립탐정이 제도화되면 미제 사건 해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만큼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줄어들고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효과도 예상됩니다. 섣불리 도입할 경우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도 우려되지만 이미 미국, 일본 등 해외 사립탐정 회사들이 수조 원의 국내 시장을 넘보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